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LDM 홈케어 기기 3가지를 비교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LDM 관리를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피부결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부결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더 잘 재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훨씬 더 피부가 맑아지고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홈케어 기기를 하나쯤 구비해두면 좋을까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LDM 관리는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LDM 관리는 꼭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집에서 꾸준히 홈케어 기기로서 관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LDM 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이 LDM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초음파를 교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력에 따라서 기기 자체의 가격도 수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가지 주파수를 교차할 수 있냐, 3가지 주파수를 교차할 수 있냐에 따라서 사실상 피부가 받아들이는 그 세포의 자극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쓰는 장비를 기준으로 보면 1, 3, 10을 교차시키는 매드트라이와 같은 그런 장비를 쓰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좀 비싼 기기를 쓴다라고 할 때는 1, 3, 10, 19MHz를 교차하는 그러한 장비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병원 갈 때 이 1, 3, 10, 19 4가지 주파수를 교차하는 LDM 기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도 병원을 방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술을 받으신다면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기기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실제로 제가 양쪽 볼에다가 각각 해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비교 분석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기는 그 두 분의 PD님과 함께 써보면서 다양하게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 의견까지도 같이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톰 더 글로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톰 더 글로우의 가장 큰 장점은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딱 2가지가 있는데요.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진동의 세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2가지 버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주파수를 교차하는 기술은 딱 2가지만 넣는데요. 바로 3MHz와 10MHz 이 2가지만 넣습니다. 대신에 모두 3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10MHz를 쭉 쏘다가 3과 10이 막 교차하게끔 만든 모드 1이 있고요. 모드 2번째는 처음부터 3과 10을 교차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드 3은 3MHz를 쭉 조사하다가 3과 10을 교차하게끔 만들어놨는데요. 실제로 병원 장비에도 이렇게 한 가지 주파수를 쭉 쏘다가 뒤에 가서 교차하게 하는 그러한 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파수를 교차하는 게 도대체 피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을 좀 빨리 빼야 된다라고 할 때 인터벌로 달리게 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 가지로 받는 것보다는 교차해서 받는 것이 조금 더 세포가 제대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로 쭉 조사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부 표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10MHz는 피부 표면을 조금 더 관리를 해주고 3MHz 같은 경우에는 붓기라든지 혈액순환을 좀 도와준다든지 이러한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톰 더 글로우의 가장 좋은 장점은 이 밀착력에 있었는데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평평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밀착감을 굉장히 잘 주고 흡수력은 참 뛰어난 그러한 기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크라이오소닉입니다. 크라이오소닉은 사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기기여서 저도 사실 나오자마자 바로 써보게 된 그러한 기기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라이오소닉이 기술력으로서는 가장 뛰어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장비가 1, 3, 10, 1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기 안에는 1, 3, 10, 19MHz를 교차하는 기술을 넣었고요. 그래서 4가지 주파수를 교차하는 기술이 쿼드세라뿐만 아니라 크라이오소닉도 가능하게 했구나라는 것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이 크라이오소닉은 병원 장비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병원 장비도 보면 모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실제로 논문에서도 여드름이 있거나 홍조가 있을 때는 낮은 주파수인 1과 3MHz를 교차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이 기기 안에는 1MHz와 3MHz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3과 10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생관리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3과 10MHz만 교차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4가지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3, 10, 19가 교차되게 해놨고 그리고 1, 3, 10, 19가 교차되게 해놨는데
이거 모두 다 병원 실제 관리에도 교차하는 기술을 그대로 넣어둔 것이어서 크라이오소닉을 봤을 때 모두 구분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이 뒷부분에 있는데요. 이 다른 한쪽 면은 냉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시트팩을 올려놓고 나서 마지막에 관리할 때 피부에 모공을 조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좀 시원하게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얼굴이 너무 열이 올랐을 때 열을 좀 떨어뜨리고 싶다, 마지막 관리에서 모공으로 쫙 닫아버리고 싶다, 모공을 쫙 조여서 닫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냉기등도 참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오소닉에는 진동 모드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3과 10MHz가 교차가 될 때에 진동 모드가 쭉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흔들어주는 느낌이 나서 빠르게 유효 성분을 흡수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쿼드세라는 어떨까요? 자, 쿼드세라는 제가 작년에 발견한 그러한 기기이기도 한데요. 쿼드세라도 4가지 주파수를 교차를 해주죠. 근데 크라이오소닉과 다른 점은 쿼드세라는 17MHz를 교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좋으냐 나쁘냐를 보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가장 비싼 병원 장비가 19MHz를 교차한다는 것으로 볼 때에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차라리 19MHz를 교차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쿼드세라의 그런 모드를 좀 비교를 해보면 1, 3은 크라이오소닉과 똑같지요. 그런데 두 번째 모드에서는 1, 3, 17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과 10만 교차하는 게 없는 것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크라이오소닉과 비교를 해본다면요. 그리고 4가지 주파수가 교차하는 곳은 모두 4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대신에 쿼드세라에는 진동 모드가 없다라는 것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크라이오소닉이 제품을 개발을 할 때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LDM을 다 분석을 하셔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넣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의 설명이 제품 자체를 봤을 때 기술력만 딱 비교해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도 각각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크라이오소닉과 톰글로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쪽 얼굴에 각각 써볼게요. LDM 홈케어 기기는 제일 좋은 게 그냥 늘 하시던 스킨케어 루틴을 쭉 하시고 마지막 단계에 LDM 기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차근차근 발라놨던 그 레이어들이 제대로 피부 속에 흡수가 되고 또 세포도 자극되면서 더 피부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히알루론산으로 첫 번째 레이어를 탄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기기 관리를 저녁 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하실 때는 좀 듬뿍듬뿍 바르셔도 괜찮잖아요. 처음으로 초음파 교차기기를 쓴다라고 할 때는 가능한 레티놀과 같이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 퍼스트 에센스를 쓰시고 나서 차라리 순수 비타민C를 쓰세요. 순수 비타민C는 워낙 피부에 흡수가 어려운 그러한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홈케어 기기와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LDM 기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갈바닉이랑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 비타민C를 발라놓고 흡수될 때까지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고요. 판테놀 세럼까지 바르고 홈케어 기기를 할 거예요. 바르시는 텀은 각 레이어마다 30초에서 1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를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크라이오소닉은 모두 한 개만 진동 모드가 되고요. 그리고 톰글로우는 전체가 다 진동 모드가 됩니다. 진동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소리를 좀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톰글로우부터 켜볼게요. 전 이너 모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오소닉은 처음에는 리페어 모드로 써볼게요. 3과 10 주파수가 교차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크라이오소닉 쪽은 진동이 없고요. 톰글로우 쪽은 진동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정도는 크라이오소닉이 좀 더 낫습니다. 밀착감이다 라고 보면 톰글로우가 좀 더 낫습니다. LDM 기기 쓰실 때는 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더 좋아요. 한쪽은 진동을 주기 때문에 흡수가 좀 더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진동 자체가 피부를 흔들어주기 때문에 제품이 흡수되는 그 경로를 조금 더 열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이오소닉에 진동 모드가 있어서 그걸로 바꿔볼게요. 부스트 모드거든요. 크라이오소닉의 이 진동 모드는 진동이 쭉 유지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크림을 발라볼게요. 그리고 둘 다 진동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좀 더 강한 강도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크라이오소닉은 3단계까지 올릴 수 있고요.
크라이오소닉 쪽이 좀 더 빠르게 흡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주파수가 교차되면서 좀 더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양의 크림을 놨을 때 흡수 자체는 제가 왼손잡이가 아닌데 왼손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려지는 거는 크라이오소닉이 조금 더 잘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마쳤고요. 크라이오소닉 톰더글로우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는 크림 흡수율이나 이런 것들은 진동 모드랑 동일하게 비교했을 때는 크라이오소닉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크라이오소닉도 진동 모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흡수력은 계속 진동을 쿵쿵 하면서 주는 톰더글로우 쪽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를 좀 두둑하게 바르고 오늘은 제대로 좋은 영양분들을 잘 피부 속에 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진동 모드가 있는 것을 쓰셔서 관리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이 되면서 동시에 초음파까지 교차되고 있다 보니까 피부는 살짝 느껴지진 않지만 미세하게 흔들어주면서 제품을 주입시키는 경로는 열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세포 자체는 깨어나면서 점점 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저는 진동 모드가 가능한 LDM 기기를 쓰시는 게 두 가지 모두가 시너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톰더글로우와 쿼드세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쿼드세라는 2단계를 쓸 거고요. 톰더글로우는 이너 모드를 쓰겠습니다. 롤링해 주세요. 확실히 순수 비타민C는 얇기 때문에 뻑뻑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미끄러지는 제형을 바르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 중에서 좀 더 잘 미끄러지는 거는 쿼드세라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톰더글로우는 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쓰실 때 잘 미끄러지는 세럼을 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 손씩 쓰신다면은 이렇게 기미색소 침착 세럼을 바르면서 쓰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LDM 기기 자체가 세포를 흔들어서 운동하게 해서 더 잘 좋은 성분들이 머금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공평하게 쿼드세라 쪽도 그렇게 할게요. 쿼드세라는 진동 모드가 없기 때문에 진동 모드가 있는 톰글로우보다는 조금 더 흡수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받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이렇게 관리를 몇 번 해봤는데요. 속도는 톰더글로우 쪽이 조금 더 흡수가 빠른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롤링을 할 때 톰더글로우가 일자로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자의 형태 때문일 수도 있는데 흡수가 빨리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뻑뻑하게 굴러갑니다. 똑같은 제품을 지금 얹힌 상태거든요. 그리고 LDM 기기는 목까지 다 하셔도 됩니다. 초음파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기 위에도 저는 이 기미색소 침착 세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미색소 침착 세럼을 꾸준히 바르시면 피부가 맑아지거든요. 지금 제 영상이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제가 피부에 업앤다운은 좀 있기는 하거든요. 워낙 제품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기 테스트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피부에 업앤다운은 있어도 피부의 맑기? 이런 것은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항상 나이아시나마이드와 트란스아믹 애시드를 늘 바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비타민C 유도체까지 같이 들어있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쪽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판테놀 세럼을 또 발라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뭐 이렇게 단계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내가 제대로 피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병원 가서 LDM 발라도 시술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속 뭘 뿌려가면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어마다 이렇게 기기로 눌러주니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느낌이 들죠. 확실히 판테놀 세럼은 훨씬 더 잘 두께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미끄러집니다. 기기 관리에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크림을 바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냥 바를 때는 이 기기 위에다가 저는 크림을 그냥 얹혀서 바르거든요. 얼굴에다가 바르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서 누릅니다. 그래서 양쪽 다 기기 위에다가 비슷한 양을 올려서 해볼게요. 쿼드세라나 크라이오소닉 도자는 여기가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제품을 저처럼 이렇게 써도 바깥으로 안 묻어나는데 톰글로우는 이렇게 묻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쓸 때 조금 아깝습니다. 근데 이거는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쓰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력의 차이가 아주 드라마틱하다는 아니지만 약간 미세하게 제가 이거를 양쪽에다 놓고 썼을 때는 톰더글로우가 조금 더 흡수력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미세하지만 이 진동 모드가 확실히 피부를 흔들어주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옛날부터 쿼드세라가 자극감이 있다라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벽 관리가 평소에 잘 되어 있는 피부인 편이어서 그런데 저희 PD님은 쿼드세라를 쓰고 뒤집어지셔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쿼드세라가 민감하신 분들은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댓글로만 보고 실제로 주변에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많이 뒤집어지셨어요. 빨갛게. 근데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끝났고요. 두 가지를 사용한 저의 느낌은 확실히 약간의 진동이 쿵쿵쿵 하면서 가는 그런 모드가 있는 게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도자 자체는 완전히 평평하게 생긴 이런 도자의 스타일보다는 약간 굴림성이 있는 게 미끄러지는 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밀착이 좋다 보니까 흡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진동까지 눌러주면서 완전히 밀착이 되거든요, 피부에.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굴림이 있어서 닿는 면적이 실질적으로도 좀 더 작습니다. 어느 것을 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가지 제품이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그래서 톰더글로우를 선택을 하신다면 이렇게 평평한데 밀착을 탁 해주면서 나는 3과 10 정도만 교차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 톰더글로우를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4가지 주파수 교차가 좀 중요하고 진동 모드는 굳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쿼드세라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주파수 교차가 좀 더 많이 되는 걸 저는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기기는 결국에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파수를 교차를 해주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용을 했을 때는 쿼드세라는 민감해서 피부가 좀 뒤집어진 사례를 PD님을 통해서 실제로도 봤고, 그리고 또 댓글로서도 봤기 때문에 이 제품은 4가지 주파수를 교차해서 약간 자극감이 있는 게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선택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 제품은 2가지만 교차가 되기 때문에 좀 순하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 피부다라고 하면 이 톰더글로우를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크라이오소닉하고 쿼드세라하고 비교해 볼게요. 기기 관리 같은 거 하실 때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둘 다 기기를 켤게요. 4가지 주파수가 교차되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둘 다 4가지 모드가 교차되는 모드로 사용을 할게요. 쿼드세라는 이렇게 4번째 모드가 깜빡거리죠. 이걸로 써야지 맞고요. 크라이오소닉도 마찬가지로 모드 4개가 다 교차되는 걸로 쓸게요. 흡수력도 같이 보겠습니다. LDM 기기 쓰실 때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마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라이오소닉은 중간에 알려줍니다. 3분이 지나면 웅 하고 지나가면서 알려주거든요. 이때 저는 크림을 이제 바를게요. 이렇게 크림을 발랐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넓은 게 조금 더 이렇게 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넓은 게 조금 더 안정감은 있어요. 밀착감이 높기 때문에. 쿼드세라를 처음에 막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기술이 또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라는 거를 느낍니다. 더 넓은 면적에 훨씬 더 밀착감 있게 쓸 수가 있어요. 제형이 부드럽게 녹아서 다 들어간 게 보이시죠? 쿼드세라를 동시에 쓰니까 차이점은 쿼드세라는 열감이 조금 느껴지고요. 크라이오소닉 쪽이 조금 더 열감이 덜 합니다. 피부에 밀착되는 것이 둘 다 살짝 미지근한 느낌이 드는데 이 시간쯤 되면 쿼드세라는 조금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크라이오소닉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피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LDM이 원래 이렇게 흡수를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더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드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보들보들해도. 근데 흡수력도 크라이오소닉 쪽이 조금
조금 더 잘 들어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방울 초음파 기기를 하시고 근데 예민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파수를 저처럼 이렇게 1, 3, 10, 17, 1, 3, 10, 19 이거를 처음부터 저랑 똑같이 10분씩 쓰지 마시고 저는 평소에 장벽 관리도 좀 잘 돼 있고 이래서 이게 했을 때 저는 좀 훅훅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이제 다 됐네요. 처음에 쓰실 때는 가장 낮은 주파수 교차로 쓰셔서 3분 정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쿼드세라 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크라이오소닉 쪽입니다. 조금 더 밀착된 카메라로 보여드리면 크라이오소닉, 쿼드세라 이렇고요. 사용했을 때의 저의 느낌은 크라이오소닉이 조금 덜 자극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 이 밀착되는 면 자체가 열감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동시에 썼을 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5분 이상 관리를 할 때부터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크라이오소닉은 분을 내가 별도의 시간을 보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모드는 아무래도 요 리페어 모드입니다. 3하고 10. 3하고 10이 가장 병원에서 많이 교차시키는 그 3과 10의 모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드가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가장 편안한 모드가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4가지 주파수가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이 4가지 주파수가 다 교차되는 것을 조금 더 자주 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예민해져서 피부의 재생 때문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말 그대로 리페어 모드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는 알로에 겔 같은 걸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그런 모드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10분 이상 쓰는데도 자극감이 없어요. 피부가 좀 더 예민하다고 했던 저희 PD님도 크라이오소닉은 자극감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많이 됐구나. 더 좋은 기기가 이렇게 출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오소닉은 반대쪽이 되게 시원하게 해주는 요런 면이 있지요. 크라이오라는 기능인데요. 저는 사실 냉각 기능을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 만약에 LDM 기기를 하고 나서 피부가 좀 얼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냉 기능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오소닉의 또 장점은 앞에 분이 계속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분 정도 관리했는지를 알 수 있고 각 모드마다 이렇게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세게 할지 살살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크라이오 관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크라이오는 이렇게 냉 기능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피부에 닿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도에서 3도까지 내려간대요. 이런 기능은 마스크팩 하시고 나서 마스크팩 위에다가 조금 시원하게 진정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에 마스크팩과 같이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기능이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파수를 교차하는 게 무슨 차이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낮은 주파수인 1과 3은 홍조나 여드름을 케어하고 싶을 때에 1과 3MHz를 교차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논문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실제로 홍조나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주파수를 쓴다라기보다는 민감한 피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낮은 주파수를 활용해서 LDM 관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진피의 콜라겐을 생성하고 피부를 재생해주고 라고 하는 관리는 3MHz와 10MHz의 교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1, 3, 10, 17이나 19 4가지 주파수를 교차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 충격 단백질을 생성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열 충격 단백질이 생성이 되어야 피부의 전반적인 개선이나 피부의 탄력감 그리고 피부의 재생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열 충격 단백질을 가장 잘 생성하게 해주는 것은 높은 주파수 17메가나 19MHz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PD님 두 분이 어떻게 이 제품들을 평가했는지를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신 PD님은 굉장히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LDM 기기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해본 분이에요. 그런데 쿼드세라를 써보셨는데 사용 직후에 홍조처럼 붉게 올라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양쪽 볼에 두드러기처럼 올라왔는데 제가 쿼드세라를 소개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좋다라는 분들이 물론 훨씬 더 많았지만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요 라고 하는 피드백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쿼드세라를 쓰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피디님의 피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하얗고 좋은 편인데 이거를 쓰고 예민했다라고 하는 거를 볼 때에 조금이라도 예민한 상태인 분이 쓰시면 쿼드세라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PD님은 쿼드세라와 톰더글로우를 비교한다면 톰더글로우에 한 표를 더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극감 없이 12분 동안 쓸 수 있어서 좋았대요. 그리고 가벼운 부분이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흡수를 더 잘 되게끔 해줬던 것이 톰더글로우였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PD님은 세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좋았느냐라는 점에서는 크라이오소닉을 꼽아줬습니다. 이유는 10분 정도 써도 자극감이 없었고 피부에 가장 편안했대요. 대신에 무거운 점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PD님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가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왔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은 크라이오소닉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흡수력이 좋고 피부 자체에서 광채 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쓰는 장비 자체가 주파수 교차가 많은 것이 더 비싼 게 이유가 있기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꼭 우리가 이거 원리를 다 떠나서 사용감에 있어서도 크라이오소닉이 좋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이왕 구매를 하신다면 기술력이 좋은 것을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총평은요, 전반적인 기술력이나 사용감, 그리고 얼굴에 닿는 도자의 크기,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크라이오소닉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크라이오소닉의 단점은 약간 기기가 무겁다라는 점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톰더글로우가 99만 원, 쿼드세라가 90만 원대 초반, 그리고 그거에 훨씬 더 비싼 크라이오소닉이 150만 원이라는 것을 볼 때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망설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가지를 사용자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톰더글로우는 자극감 없이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그냥 무난하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톰더글로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LDM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나는 이왕 사는 거 좋은 걸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가능한 4가지 주파수가 교차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저는 사실 쿼드세라를 소개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무엇이 더 좋으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크라이오소닉이 훨씬 더 좋습니다. 모드를 담아둔 그 주파수의 교차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냉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세기를 정확하게 표시해줬다는 것인데 바로 1W입니다. 근데 이게 물방울 초음파 기기로서는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실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라이오소닉은 좀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구매하시는 게 좀 더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령대별로 꼭 구비하셔야 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면 20대다라고 하면 LDM 장비 구비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피부결을 개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20대에는 이 정도만 관리를 하셔도 사실 저는 상위 5% 안에 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30대,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재생, 그러니까 턴오버가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그 재생이라는 게 뭐냐면 상처 났을 때 빨리 상처가 회복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왜 어린 아기는 상처 조금만 나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상처 났을 때 거뭇거뭇해지고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LDM 관리를 하시게 되면 빠르게 재생을 돕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속 초음파는 얼굴에 좀 심부볼이 좀 내려와 있고 얼굴이 좀 울퉁불퉁한 것을 좀 결정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집속 초음파 쓰시면 좋고요. 울세라를 병원 가서 받으시고 집에서 집속 초음파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관리는 탄력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주파 기기는 사실 비용을 너무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고주파는 사실상 강한 에너지로 안쪽에 열을 촥 전달해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주파 기기는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 꼭 열감이나 꼭 에너지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쓰는지에 대한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이고 나는 피부에 충분히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3가지 기기는 다 구비해 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LDM 기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LDM 기기는 하나쯤 갖고 계셔도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극감도 없고 사용하고 나면 바로 광채감이 보여지기 때문에 마무리 스킨케어 하시고 나서 매일매일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을 욕심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시작은 3분부터 시작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그 관리 길이, 그리고 관리의 주기,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관리하시면 더더욱 더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